다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고금리와 달러 강세가 다시 재현이 되는 주말 사이에 이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한 4주 사이에 의미 있는 국채금리 하락이 이어졌었는데 지난번 뭐 4.5%요 경계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4.5% 인근까지 상승을 하고 4.5% 미만에서는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단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4.5% 미만에서는 여러 가지 남아있는 현상들이 국채금리가 뭐 4.5% 이하로 진행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뭐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가 미국에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일자리 수는 13만 5천 개로 예상보다 좀 신규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는 않았는데 실업률이 4.0%, 그래서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도 고용이 아직 강하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4.3%까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높고 그 다음에 경기도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금리가 이게 4.5% 미만으로 유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니 달러 지수도 상승을 하고 여기에 뭐 빅테크, 나스닥, 그 다음에 S&P, 다우 지수가 뭐 일제히 하락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빅스 지수도 다시 17.40으로 빅스 지수가 뭐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지난주에 뭐 우리 쪽에서는 어떤 저금리 상황이라든가 뭐 그동안 그 원화 강세 수혜로 바이오주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다시 주말로 바뀌면서 달러 강세와 고금리 현상이 일단 목격되어진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일단 주요 지표가 일단 엔비디아가 주말에도 한 0.59% 기술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엔비디아가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폐장부에는 좀 0.85%로 약간 상승분을 반환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유동성 풀이 유동성의 어떤 바울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부력이 작용해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뜨는 이런 상황을 엔비디아는 보여줬고 지난번에 이제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가 혹시 뭐 가라앉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리스크가 다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관련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그 어, 딥시크에 대한 그런 이슈에 따른 그런 우려감이 다소 이제 완화된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지금 암 홀딩스 이쪽도 시설 투자를 계속 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혹시 그 딥시크에 대한 저사양 칩으로도 충분히 AI를 구동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팩트들이 이런 그 고사양 칩에 대한 수요를 혹시 저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암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고사양 칩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이쪽에 대해서 투자를 뭐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그 저가에서 어떤 그 반등에 성공하게 하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엔비디아가 이제 130달러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반등으로 부력에 의해서 일단은 상승을 했는데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테슬라가 지금 3주, 4주 계속 하락을 하면서 주말에도 한 3% 정도 하락을 해서 과연 테슬라가 뭐 반등에 성공할지 하락의 원인이 뭔지 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490달러에서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 요 무렵에 이제 반등을 일부
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현재 시간에까지 합치면 350달러 인근까지 지금 눌러앉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월봉으로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유동성의 어떤 중요한 바울 내에서 좀 일부 가라앉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로켓 캔들 나온 첫 번째 캔들의 어떤 양봉의 종가가 이게 350달러 정도 되거든요. 요 가격 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못하면 300달러까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테슬라의 어떤 이런 조정의 원인이 지금 중국에서도 어떤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판매량이 1월 달에 11.5%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미국의 어떤 보조금이 삭감됐다 그리고 또 크레디트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크레디트가 뭐 백지화가 됐다 이러면서 이 구조단에서 테슬라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일론 머스크 CEO 리스크가 좀 있으면서 테슬라 CFO 이쪽도 지금 주식을 많이 매각을 한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독일 쪽에서 잦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정치에 개입하면서 지금 뭐 도지라고 미국에서도 행정부의 어떤 트럼프와 같이 도지의 어떤 수장으로서 트럼프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트위터에 지금 독일의 극우 정당 그러니까 AFD 앨리스 바이데를 뭐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독일 정치권에서 또 뭐 비난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독일 쪽에서 테슬라 이제 불매 운동도 하는 등 여기저기 뭐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노골적으로 이제 숄츠 독일 총리가 머스크에 대해서 정말 혐오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익 정당을 노골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면서 독일에서 반 테슬라 반 머스크 정서가 어떤 테슬라의 어떤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생각도 일부 들고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 이슈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기타 뭐 로봇 택시도 2025년도에 로봇 택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게 이제 전기차 외에 뭐 핵심 동력으로 2025년도에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이라든가 기타 이제 우주 개발 뭐 이쪽 사업 그리고 트럼프와 뭐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뭐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뭐 350달러에서 1차 지지를 받고 일단 300달러 인근에서는 2차 뭐 강력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좀 밀리면 좀 담아두는 뭐 그런 전략이 아직도 유의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달러를 담아두지 못하면 결국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달러 자산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미국은 어차피 기술주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확장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대표 테크 기업인 테슬라는 이런 유동성인 바울 내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미로 부격에 의해서 상승할 수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서는 300달러 이하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인데 이 월봉이고요.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9만 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 시장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이게 고점 돌파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트럼프 취임식에 따라서 금방이라도 비트코인이 미국 전략 자산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떤 고점을 높이는 돌파가 일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뒤로 늦춰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증폭되고 이게 이제 다 뭐 관세라든가 그런
갈등들이 부각이 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특히 미국 증시와 같이 동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3주간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일단 일본의 엔화 강세, 특히 일본 경제가 지금 상당히 20년 만에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뭐 PMI라든가 이런 제조, 개인 소비단에서 상당히 아웃퍼폼한 그런 실적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금리가 지금 지난번에 0.5% 인상한 데 이어서 다시 3월 달에 1%대까지 일본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일본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고 지금 일본 10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지금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해서 지금 엔캐리 자금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테크 기업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지난주부터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해서 위험 자산들이 일부 매도가 이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인근까지 일단 하락을 한뭐 이런 상황이에요. 기타 이런 금리 상승과 그 다음에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주말에 다시 반등을 해서 1453원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의미 있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4.5%까지 바짝 다가선 그런 상황이고요. 위험 자산들은 이게 저점을 확인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주봉인데요. 일주 단위로 이게 큰 변동성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매매를 실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뭐 그런 단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저점을 확인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뭐 저점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 중간에 이렇게 매수를 한다면 상당히 물려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의미 있는 저점은 일단 9만 달러 정도면 어떤 저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단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난번 9만 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지금 일단 상승 시도를 일단 했는데 여기서 다시 지금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요 가격대 9만 6천 달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10만 9,988 달러에서 지금 아래 가격인 뭐 한 9만 달러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이 단기 한 10% 정도의 변동성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9만 달러를 뭐 지지를 보였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요. 지금 9만 달러에서 일단 저점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9만 5천 달러 이하에서는 좀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가격대에서는 좀 매수에 좀 참여해도 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1차 이제 매수에 참여를 했다면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때 되면 좀 급락 방지를 위해서 일부 매수할 수도 있고 2차 매수 참여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도 다 이런 차트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이게 알트코인의 지금 리플도 뭐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거든요. 리플 차트를 한번 주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플이 공식 명칭이 XRP로 뭐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매수 매도 방법을 할 때 주봉 단위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1차 매도가 일단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할 거예요. 상승을 하면 다시 이제 2차 매도를 할 뭐 그런 가능성이 좀 남아 있고요. 우리는 이게 이제 반등을 전제로 해서 이때 이제 매수에 참여를 하고 요 가격 근처에 일부 반 정도 상승 시에 매도를 하고 나머지 반은 보유를 한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유동성의 풀이 있어서 일단은 요 가격대 어느 정도 둥둥 뜨는 일단 그거는 일단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요 이제 바울 유동성의 바울 리플이 달러를 담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뭐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골드 에이지, 그가 만드는 황금 시대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걸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단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부족 세수를 뭐 관세로 일단 메꾸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축통화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이제 부족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러한 그 수요, 이 채권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달러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음, 얼마 전에 이제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화해서 이거를 이제 달러와 1대1 태깅하겠다, 뭐 이런 방안들이 강구가 됐고, 여기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XRP, 이쪽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화해서 좀 바울을 크게 넓혀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달러를 안정적으로 좀 그 시스템화하는 그런 것들이 트럼프의 어떤 골드 에이지의 한 카테고리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리플이 어떤 수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이런 저점에서 반등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아직 그 여러 가지 지금 전략 자산화도 이제 막 법제화가 진행이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다소 이제 시일이 좀 걸리고, 당장은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인 어떤 마찰을 일으키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금리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험자산,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든가 여기 이제 커플링되어 있는 코인 시장도 동조가 하락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국내 주식상 그리고 관련 데이터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마감한 S&P 나스닥이 0.9%, 1.3% 하락을 했다. 다우존스는 443포인트 하락을 하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급격히 하락했으며, 미국 무역 상대국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더한 것이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4.3%로 급등을 했고, 물가가 높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이제 14만 3천 개로서, 요 일자리는 시장 예상치보다 못 미치는 수치였는데, 실업률이 4.0%로 뭐 하락을 했어요. 고용이 상당히 강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이제 미국 경기도 강하고, 그 다음에 물가도 높고, 이게 전부 다 금리의 상승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까지 높은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 위험 자산이 주식하고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한 주요 원인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두고두고 이런 금리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뭐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그 감세 정책하고, 이 이제 감세 정책이 이런 채권 시장, 채권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려스러운 그런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르 그룹의 니겔 그린 이런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9.5조 달러 규모 감세안에 대한 패널 토론 이후에 아래와 같은 경고를 발표를 했다. 가령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상품에 60%를 만약에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4.5조 달러 정도는 어떤 그 부족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 전총 필요한 자금이 이제 9.5조 달러니까 5조 달러가 이제 모자란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국채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 부족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수요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국채 발행이, 혹시 전에 이제 트러스트 총리 영국 때처럼 이 채권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영국의 어떤 금융 위기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게 나아가 이제 채권 시장이 미국의 어떤 재정 신뢰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그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예산, 지금 적자인 상황에서 없는 돈을 이제 마련하려고 보니 감세, 세금도 줄이고, 결국은 국채를 통해서 없는 돈을 마련하려고 하면 이런 국채 발행이 결국은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를 급등을 시키고, 결국은 어떤 그 영국처럼 이 채권 시장에 뭐 쇼크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이런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전략 자산화, 이것도 결국은 채권 시장의 또 다른 수요자적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그 계속 지금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발행을 하고, 거의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거의 역사적으로 많은 양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채권, 미국 채권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많을수록 미국의 채권 수요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의 채권에 대한 중요한 수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전략 자산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고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이제 금리와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지금 테크 100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금리 사이드가 높아지면서 좀 그 위험성 자산을 회피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 US 테크 100은 좀 저점, 지금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돌파하는 것보다 좀 많이 올라가면 좀 덜어냈다가 이 저점을 찾아가는 뭐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한 10% 정도 콜렉션 기간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뭐 비트코인에서 뭐 그런 현상이 지난주에 발생을 했고, 이게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뭐 4.5% 이내에 접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달러 지수도 다시 이제 올라가는 상승기로 접어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강달러 고금리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일본 그 10년물 금리가 지금 예사롭지 않거든요. 이 검은색이 일본 10년물 금리인데 지금 1.3%예요. 지속적으로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 지금 엔캐리 자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 그 아직 긴축이 진행 중에 있고, QT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안 된 뭐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긴축이 종료가 안 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좀 대부분이 지금 일본계 자금, 엔캐리 자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면 일본의 자금이 일부라도 회수가 된다면 미국의 위험 자산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일본의 금리의 어떤 향방이 글로벌 어떤 자산 시장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1월 달에 일본의 그 PMI하고 일본의 그 개인 소비 지출이 거의 뭐 한 10여 년의 최대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고, 과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진짜 극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어, 어, 그런 상황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지, 좀 이것도 좀 의아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이제 3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일본 금리마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면 가뜩이나 미국 시장에 있는 유동성들이 일부 회수가 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인하가 계속 뒤로 늦춰진다고 하면 글로벌리 유동성이 상당 부분 지연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골드만삭스에서 자산시장의 콜렉션을 우려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상해 증시가 지금 여기 이제 코스피하고 테크백인데, 이 빨간색이 이제 상해 증시거든요. 상해 증시가 의외적으로 그 우리 증시하고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상해 증시가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여기 홍콩 증시까지 동반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3월 초에 이제 전인대회도 있고 어떤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이 좀 남아있고, 지금 최근에 딥시크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중국이 AI하고 로봇 관련 회사들, 이쪽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해 증시를 긍정적으로 이끌었다, 뭐 이런 거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사이에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해 증시가 의미 있는 상승을 했다, 그런 거고요. 이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은 1차 때보다는 상당히 어느 정도 완화된, 시작부터 좀 완화된 그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분히 이제 미국과의 이제 이런 전쟁은 이 선거용일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 사람한테 많이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거 때, 그러니까 2020년도죠. 이 19년도가 선거 전에 그때 이제 피크를 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올해 선거를 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중국과의 어떤 갈등 구조를 트럼프 측에서도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일기 때 그 관세 효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야가 많고, 지금도 이제 전기차 분야에는 뭐 100% 정도의 관세가 부과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겨도 뭐 110%, 100에서 이제 10% 증가하면 110%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좀그 어느 정도 나중을 위해서 일부 조치를 좀 완화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 2027년 8년 돼서 좀 강화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일본계 자금 그리고 달러 자금들이 좀 유동성 축소로 좀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계 자금 이쪽이 다소 움직임이 좀 자유롭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월, 3월 중국의 어떤 양해, 전인대의 양해까지 어떤 중국 증시도 일부 뭐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미국 증시, 중국 증시, 비트코인까지 다소 이제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쪽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좀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오늘도 좀 하락을 해서 현재 96,014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달 차트니까요. 4시간 하나 캔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 위험자산을 전체를 뭐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거의 11만 달러에서 8만 9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한 10% 조정을 받았고, 이 비트코인은 콜렉션 기간에 접어들었고, 지금 하단부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간 자리, 이 자리까지 지금 눌림을, 돌파 후에 그 자리에서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96,000달러 아래서는 어느 정도 매수 참여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유타주, 그런 미주리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상원 상정에 앞두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부 사이드에서 이런 그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정부 사이드에서 이런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뉴스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음, 비트코인이 뭐 추가적으로 뭐 9만 달러 이하로 뭐 폭락을 한다던가 뭐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뭐 트럼프 장남에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 달러 패권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관련 있는 뭐 그런 상황 같고요. 아까 얘기한 이 기축통화가 이제 기축통화로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가치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보편성, 확장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확장성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페트로달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제 5일 거래에 있어서 달러를 사용하게 했고, 지금은 이제 페트로달러가 사라진 다음에 비트코인의 거래를 증가시켜서 이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 자산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9만 5천 달러 이하에서는 좀 매수에 참여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 증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 사이드에서 현대 로템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월봉 단위로 해서 지금 장대 양봉, 로켓 캔들이 나온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거 12개월 대비 종가로 최고가를 기록한 뭐 이런 상황이고요. 주 세력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한 그런 케이스고요. 지금 우리나라 섹터 중에 지금 미국은 할 수 없는 사업 중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1, 2 사업들이 의외적으로 많이 있어요. 음, 1등 사업도 일부 있고요. 1등 사업 중에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이런 방산, 현대로템이라든가 지난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뭐, 뭐 탱크라든가 뭐 자주포 뭐 이런 방산 제품들이 글로벌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미국이 유럽 쪽에 방위비 인상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산업체에 대한 그런 그 성과들이 지금도 이렇게 계약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 트럼프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이런 방산업종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또 추가적으로 어, 2등이지만 어떤 중국과 어떤 미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에 어떤 수혜 업종으로 알려져 있는 뭐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로봇 같은 산업, 그 AI의 어떤 그 어떤 시연성의 영역에 있는 어떤 로봇 산업,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도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연 2개월 계속 그 장대 양봉이 계속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로켓 캔들이 2개월 계속 나왔죠. 지금 한 번 나올 때 이때 이후로도 지금 거의 뭐 한 20% 이상 또 다시 급등을 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로봇은 잘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2등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의 수혜 업종으로 로봇 산업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조선도 똑같거든요. 조선 업종도 최근에 상당히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 이시바 총리랑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본이 할 수 있는 일,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일본이 좀 한다는데 좀 씁쓸한 뭐 그런 기분을 일부 들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이 지금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하고 오픈 AI, 그 다음에 오라클과 더불어서 스타게이트 펀드를 조성을 한다고 하죠. 거기 이제 손정희 회장이 하면서 일본에 SB 소프트뱅크 오픈 AI 재팬을 만들고 일본 안에
어떤 테크 기업 회사들을 설립을 하겠다. 조인트 벤처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본을 AI와 그 다음에 반도체 칩 회사로 일본을 다시 부흥을 시키겠다는 게 이시바 총리의 어떤 숨은 그림이 있는 듯합니다. 음,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AI라든가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져간 선물 보따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참 아쉬운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손정희 회장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방문을 해서 오픈 AI 그 다음에 오라클과 그 다음에 손정희 회장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과 이러한 스타게이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중국 그 다음에 TSMC 그리고 이 이쪽하고 이제 결국은 삼성은 이쪽에 끼지를 못했죠. 엔비디아의 HBM 시리즈국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금 TSMC만 엔비디아에 계속 납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과연 알트만과 손정희, 손정희가 이제 제일동포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방문한 그 의미가 과연 엔비디아의 역할, TSMC의 역할을 과연 삼성과 하이닉스 쪽에 니네도 잘해서 한번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한번 해볼래? 그런 의도가 아닌가. TSMC처럼 우리도 니네를 밀어줄 테니까 한번 삼성도 파운드리 업종에서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뭐 그런 의미인지.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한번 받아들였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일부 해보면서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일부 중국의 저가 AI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그 고성능 칩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들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의외적으로 엔비디아가 상승한 원인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블랙웰,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기반 제품을 출하를 완료를 했다. 이런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이 수요 기반의 어떤 확정적인 뉴스들이 시장의 우려를 잠식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어떤 투자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그나마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고 딥시크에 대한 우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용 금지가 된 뭐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종도 아까 얘기한 그 손정희 회장이 뭐 긍정적으로 러브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많이 떨어져도 있고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뭐 기회를 좀 많이 상실을 했지만 또 다른 스타게이트 쪽 그리고 지난번에 엔비디아발 TSMC와의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그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 스타게이트가 만드는 그런 기회에서는 우리 그 반도체 기업들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이게 월봉인데요. 지금 53달러, 53만 7천 원이네요. 지금 역사적인 저점 영역에 있고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향후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무언가 좀 노력을 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하고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마감한 EWY는 지금 1.96% 하락을 하고 회장에서 54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월초보다는 좀 상승을 해서 2개월 연속 양봉 형태는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양봉으로 했으면 양봉의 끝은 고점은 보통 3,000, 2,900까지 보통 간 사례가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은 매도를 보였지만 지금 기관들이 3거래일 계속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2월까지는 보통 이렇게 뭐 상승한 경우가 많아서 긍정적으로 우리 지수는 2월까지는 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집중된 그런 업종을 보면 이 조선하고 방산, 거기에 이제 일부 로봇 이쪽 업종에 좀 집중된 그런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음, 거기에 이제 조선 쪽 섹터는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좀 같이 커플링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조선 업종은 계약하고 발주까지 기간이 좀 길어서 달러로 해지를 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 수혜 업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주말에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돼서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소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외국 주식이 당분간 다음 주에는 좀 외국 주식 위주의 어떤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국 증시도 양회 그다음에 전인대가 3월 초에 예정돼 있고 뭐 춘절해가지고 좀 중국의 어떤 관광 시즌이기도 합니다. 뭐 중국이 요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전에와는 다르게 뭐 관광객들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고드만삭스에서 얘기했다시피 금리가 그렇게 오르고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을 한다면 비트코인이라든가 미국 증시는 당분간 좀 조정의 영역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그 해당 국가가 뭐 상해 증시라든가 이런 쪽이 뭐 선택이 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트럼프 트레이딩의 수혜 업종으로 이제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2등 업종, 그러니까 패권주의의 수혜 업종 2등 업종이 이제 조선, 로봇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이 과연 스타게이트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건 국가적인 어떤 과제로서 과연 AI라든가 트럼프와 대응함에 있어 어떻게 그 트럼프 정권과 전략적인 사업 동반자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미 일본한테는 한 발 좀 뺏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음, 일단은 당장은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이하에서 인근에서는 좀 추세적으로 좀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거래가 가능한 것은 이제 조선 쪽, 방산 쪽 이쪽은 뭐 트레이딩이 계속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로봇 산업 이쪽도 트럼프의 어떤 그 패권주의의 반사 이익이 가능한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